자, 우선 첫 번째는 복제 도장 도구로 이미지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복제 도장 도구는 숨겨진 도구가 함께 들어있는데 복제 도장 도구와 패턴 도장 도구로 나눠집니다. 자, 이 복제 도장 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선택 영역을 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스탬프 도장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 안에는 잉크가 묻어있는 스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무 도장을 쿡쿡 찍어서 원하시는 부분에 찍어주게 되면 똑같은 도장이 반복적으로 찍히게 되죠. 자,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자, 우선 도구 상자로 가시게 되면 복제 도장 도구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복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어떤 부분을 복제를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바로 이렇게 선택해주는 키가 Alt키입니다. Alt키를 누르시고 내가 이 부분을 복제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탬프를 찍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제할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부분이나 또는 윗부분이나 원하시는 영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Alt키를 누르고 클릭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복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 도장 도구인데요. 자, 이 패턴 도장 도구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패턴이 묻어있는 도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이나 또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패턴이나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택한 영역 또는 이미지 전체에 우리가 패턴을 문질러서 칠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르기 도구는 도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도구인데 숨겨진 도구가 자르기 도구 말고도 3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자르기 도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자르기 도구는 우리가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할 때 많이 사용하겠죠. 자,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사이즈보다 무조건 작게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영역을 크게 선택해서 잘라주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영역은 빈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바탕색으로 채색이 돼서 이미지의 크기를 늘려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근 자르기 도구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똑같이 잘라주기는 하는데 원근감을 부여해 줍니다. 자,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2가지인데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일 경우에는 보통 아래쪽을 조금 넓게 만들어서 원근감을 부여해 주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 왜곡돼 보이겠죠. 자, 보통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아래쪽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서 있는 사람을 찍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위쪽에서 찍으면 키가 훨씬 더 작게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원근감을 우리가 이미지를 자를 때 부여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 이미지를 자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미지에 약간 변형을 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좌측면에서 찍혔다든가 우측면에서 찍혔을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 원근감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러실 경우에 우리가 원근 자르기 도구로 형태를 맞춰주게 되면 마치 정면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로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 영역 도구인데요. 자, 이 분할 영역 도구와 아래쪽에 보여지는 분할 영역 선택 도구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한 장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다 분리돼서 잘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분할 영역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할 영역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하거나 또는 안내선을 먼저 꺼내 놓으시고 안내선을 이용해서 안내선 형태대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하고 여러분들이 웹문서로 저장하시게 되면 잘려진 이미지들은 그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대로 다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 영역 선택 도구인데요. 자,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여러 개가 되면 우리가 이 잘라놓은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분할 영역 선택 도구이고요. 우리가 선택한 영역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또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자동 선택 도구로 자, 이렇게 보여지는 푸르스름한 부분도 선택해서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제가 컨트롤 쉬프트 I 반전을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배경 이외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나머지 부분도 좀 삭제를 할 건데 자, 저는 인접 부분에 체크를 걸어주고 작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미지 안쪽 부분에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은 화이트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을 선택해도 따위어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 풀어줬고요.
자, Shift 키 눌러서 선택 영역 추가할게요. 제가 조금씩 더 당겨서 잡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조금씩 당겨서 제가 선택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을 다 해주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겠죠. 자, 전 선택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깔끔하지 않게 떨어진 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저분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레이어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매트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이 값은 선택된 레이어 가장자리 부분에만 관여를 합니다. 제가 언저리 제거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언저리를 얼마나 제거할 건지 픽셀 값도 좀 줘야 되겠죠? 자, 저는 10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지금 가장자리가 조금씩 지워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다시 레이어 매트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저는 검정 매트만 삭제. 또 이번에는 다시 매트로 들어와서 제가 흰색 매트 삭제.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가장자리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흰색과 검정색들이 이렇게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흰 바탕 이미지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변 정리를 다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복제 도구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도구 상자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스탬프 도구처럼 생긴 모양이 보여집니다. 바로 복제 도장 도구, 패턴 도장 도구인데요. 자, 저는 복제 도장 도구부터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복사할 도장의 크기겠죠. 자, 그런데 이 크기를 누구로 사용하냐면 바로 브러쉬로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브러쉬에서 공부했었던 모양과 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크기만 약간 크게 만들어주고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냥 클릭하면 지금 복제할 영역이 정의가 안 됐다. Alt키 눌러라 라고 나오죠. 자, 저는 이 두 번째 토마토부터 복제 한번 해볼게요. 자, Alt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마우스의 커서가 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토마토 클릭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커서에 붉은색이 묻어 다니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쿡쿡쿡 잉크를 찍은 거죠. 이제 도장은 아무데나 찍으면 찍힐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제가 마우스를 좀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복제해갖고 온 부분도 함께 봐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저 십자 커서 확인되시죠?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붙여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통 정교하게 딱 떨어져 있는 이미지에 더 사용하시면 효과가 큰 편이고요. 배경이 지저분하거나 옆부분에 딸려있는 이미지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정교한 값으로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자, 이번에는 저는 아예 선택 영역을 좀 둘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하트 영역을 한번 선택을 좀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복제 도구 선택해주고 Alt키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안에다가 제가 채워 넣을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는 선택 영역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랬죠? 자, 조금 전에는 그냥 드래그 하는 대로 그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영역 안에만 이렇게 복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쪽 부분에는 색이 칠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영역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복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오포시티 값 좀 낮춰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47%로 바뀐 상태죠? 자, 저는 선택부터 풀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빈 부분으로 와서 제가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복제는 지금 똑같이 되고 있는데 색상이 아주 흐릿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Alt키도 안 눌러줬는데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자, 지금 거리 값이 자,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의 거리 값과 똑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른 값을 복제하고 싶으시다면 Alt키를 한번 더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 꼭지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꼭지가 없는 토마토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 값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번엔 다시 100%로 바꿔놓고 이 부분에 와서 드래그 해주게 되면 이제 꼭지가 다시 생겨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레이어는 버려줄게요. 자, 이제 저는 패턴 도장 도구 사용해 볼게요. 자, 그냥 말 그대로 패턴을 입혀주는 도구일 뿐이죠. 자, 여러분들은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패턴도 보여줄 거고 또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들어온 패턴도 보여지겠죠?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꽃을 한번 선택을 하고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니까 지금 바로 꽃 패턴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패턴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단풍나무를 한번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색깔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인상파라는 부분에 체크를 걸어주시게 되면 미술 사조 중에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있었는데 약간 붓을 두들긴 듯한 효과를 내줍니다. 자, 그런 값으로 바뀌니까 형태가 조금 부정확하게 들어오겠죠? 자, 제가 드래그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붓을 두들기니까 형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색상은 거의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 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이 있으면 이 선택 영역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자, 색깔을 채색을 해도 바깥쪽으로는 나가지 않고요. 제가 선택한 선택 영역 안에만 이렇게 패턴이 채워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파일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른 이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보기 눌러줬고요. 자, 제가 이미지 2장 먼저 선택해 주고요. 나비 이미지도 선택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값은 바로 자르기 도구인데요. 자르기 도구에는 숨겨진 도구가 있죠. 자, 자르기 도구, 원근 자르기 도구, 분할 영역 도구, 분할 영역 선택 도구.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자르기 도구를 선택해 주니까 바로 이렇게 외곽 부분에 클립 같은 형태로 이미지를 딱 채워놓은 모습이 보여지죠. 지금 바로 이 값이 이미지를 자르고 남은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조금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끌어볼게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원하는 위치로 바꿔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을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안쪽에 선택된 영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거될 부분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던가 키보드에 있는 ESC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자, 저는 옵션 부분으로 좀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한 없음이라는 값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본 비율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가지의 비율 값들이 보여집니다. 자, 1 곱하기 1이 1픽셀 곱하기 1이 아니죠. 1대 1이라는 뜻입니다. 배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여주는 16대 9도 역시 배율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배율을 선택해 주게 되면 정확하게 정사각형 형태로만 선택이 됩니다. 제가 사이즈를 줄여도 마우스를 아무리 맘대로 움직여도 계속해서 1대1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취소해 줬고요. 저는 다시 배율 부분으로 들어와서 원본 비율에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열어놓은 이미지의 크기의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거나 늘어도 배율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다시 취소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제한 없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위치도 조금 변경을 해주고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미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죠? 이미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준 거죠. 자, 이번에는 저는 잘라주긴 할 건데 크기를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미지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보여지는 흰색은 결국 바로 배경색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ESC 키 눌러서 취소를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똑바로 하기가 보여지죠? 자, 우선 이 똑바로 하기 버튼을 제가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보여지는 선본을 따라서 이 앵글 값대로 이미지가 회전을 하면서 잘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 놓은 영역도 지금 보여지죠? 자, 따닥 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면서 잘리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엉뚱한 값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이미지가 기울어졌을 때 우리가 똑바로 해서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간판 부분으로 올 거예요. 자, 저는 잘라주긴 할 건데 똑바로 해서 자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서 화면을 놓게 되면 사진이 최대한 똑바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선 저는 취소해주고 다시 나비로 돌아왔어요. 자, 이 옆부분에는 보기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자르려고 할 때 보여지는 선본들이 보여지시죠? 바로 이 값이 3등분 선입니다. 제가 격자로 바꾸면 촘촘한 격자 형태로 보여줄 거고요. 자, 대각선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또 골든 비율도 있고요. 나선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값은 자르는 데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엔 다시 간판 부분으로 돌아와서 자르기 중에서 원근 자르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원근 자르기는 실제로 원근감을 조금 부여해 줄 수 있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클릭과 클릭을 통해서 네 군데로 펼쳐서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이 더 좁고 아래쪽이 넓은 상태로 제가 잘라 볼게요. 자, 확인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왜곡이 돼서 아래쪽이 훨씬 더 좁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제가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가면 갈수록 넓게 만들어주고 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아까와는 반대로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심하게 왜곡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 줄게요. 자, 보통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요. 어떻게 값을 쓰냐면, 자,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 간판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절점들의 위치를 바꿔서 기울기가 있는 이 값에 똑바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 값도 좀 맞춰주고요. 자, 이 값도 조금 더 당겨줄까요? 자, 이제 저는 적용해 볼게요. 확인하게 되면 똑바로 화면의 정면으로 보여지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제가 똑같이 작업해 볼게요. 자, 제가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값들을 이 부분에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값을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가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잘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다시 버터플라이로 돌아오고, 자, 이제 저는 F12번 눌러서 원래 크기, 그러니까 리버트 시켜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자르기 도구 중에서 분할 영역 도구, 분할 영역 선택 도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분할한다는 건 한 장의 이미지를 여러 개로 쪼개준다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윗부분에 글자를 좀 써볼게요. 자, 저는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홈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조금 칸을 떼어서 이번에는 제가 포토라고도 써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띄어서 이번에는 샵이라고 좀 써볼까요? 자, 저는 이 글자를 홈페이지를 만드는 메뉴로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는 전 줄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저는 연필 도구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줄을 넣어볼 건데 지금 줄이 너무 두껍죠? 자, 저는 크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제가 9픽셀로 바꿔줬고, 자, 그리고 저는 흰색으로 색깔을 먼저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Shift 키 누르고 쭉 드래그 해주게 되면 직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텍스트 이 부분으로 와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글자를 좀 써볼게요. 자, 그래서 마치 공지사항인 것처럼 옆부분에 구획을 잡아놓고 확인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문서끼리 연결도 걸어주기 위해서는 이 값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Ctrl R 눌러서 줄자부터 꺼낼게요. 자, 줄자가 있어야 우리가 안내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저는 안내선 좀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줄 좀 맞춰주고요. 자, 저는 한 이 부분 이만큼 자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르는 값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마다 다른 값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줄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자, 저는 이 상태로만 잘라보려고요. 자, 이제 저는 분할 영역 도구 선택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칼 부분을 드래그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미지가 잘리면서 010203이라고 붙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Z 취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셔도 되고 스냅이 지금 가이드, 안내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래그 해주셔도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각각 3장으로 나눠야 되죠.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역시 두 번째 칸이 만들어지죠. 자, 우선 저는 취소를 좀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옵션 부분에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클릭해주게 되면 제가 꺼내놓은 안내선을 따라서 이미지가 모두 다 조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나는 이 8번과 7번을 나눌 이유가 없다. 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브라운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바로 선택된 구간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되는 영역이 다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눌러버리시게 되면 바로 이미지는 삭제가 되고요. 저는 7번을 선택해서 끌어볼게요. 그래서 9번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 우리가 잘라놓은 슬라이스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할 영역 선택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저장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풀다운 메뉴 파일 부분으로 가셔서 웹용으로 저장 눌러주세요. 자, 보통 우리가 웹용으로 저장할 때는 JPG, GIF 또는 PNG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저는 JPG로 저장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장 버튼을 좀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는 파일 이름을 묻게 되는데요. 자, 형식 부분을 지금 저는 HTML 및 이미지로 잡아놨죠. 만약에 이미지 전용으로만 놓으시게 되면 그야말로 이미지로만 선택이 되니까 HTML 및 이미지로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웹 편집기로 가져가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라는 폴더도 생겼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제가 방금 작업한 butter-11.jpg와 똑같은 이름의 HTML 문서도 하나 열렸죠? 자, 제가 이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문서가 열리죠? 제가 작업해서 자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통짜로 한 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 들어와 있고 테이블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테이블 값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HTML이나 또는 드림위버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미지라는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잘라놓은 형태대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면서 이미지들이 저장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갈게요.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할 영역 도구, 그리고 그 분할된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분할 영역 선택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분할 도구를 사용하는데도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더라. 자, 이러실 경우에는 보기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표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할 영역의 체크가 풀려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도구를 사용하셔도 전혀 넘버링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값을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